영웅기에 따르면 이인은 조이라는 인물의 수하였는데 조이는 본래 유장의 아버지인 유원을 따라 익주로 들어온 인물이자 유장이 신뢰하던 인물이었으나 그는 유장이 익주 백성들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원망을 듣게 되자 그 틈을 타 반란을 일으킵니다. 하지만 결국 조이가 이끄는 군대는 유장의 군대에게 격파당하며 패배해버렸고 이에 이인은 조이를 죽이고 유장에게 항복합니다. 그리고 이후 장성이 유비를 익주로 들어오게 하기 위해 유장을 설득하며 말할 때 이이가 언급되는데 장성은 유장에게 방기, 이이 등이 공을 믿고 교만하게 굴며 다른 뜻을 품고 있기 때문에 유비를 같은 편으로 만들지 못하면 큰일 날 것이라고 말했다 합니다. 그런데 방기가 대다수의 익주 인사들처럼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반면에 이인은 오나라로 도망쳐 송건의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이며 법정이 유장에게 항복을 권유한 글을 보면 이이와 감령이 송건의 명을 받아 유비를 지원하기 위해 오고 있다는 발언이 나오기에 이인은 유비가 익주를 평정하기 전에 이미 오나라에 투항했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는 그가 평소에도 오나라 측과 연락을 주고받으며 그들과 접점이 있었다는 것도 유추할 수 있습니다. 이인은 여몽과 육손이 관우를 공격할 때 육손 휘하의 장수로 다시 등장하는데 여몽이 남군과 공안을 점거하여 민심을 다지고 있을 때 육손은 별도의 군대를 이끌고 다른 지역들을 점령하며 총나라 잔당들을 토벌했다고 합니다. 당시 육손은 이이와 사정 등을 파견하여 총나라 장수 첨안과 진봉을 공격했는데 이이는 수군을 이끌며 육군을 지휘하는 사정의 군대를 지원했다고 하며 마침내 첨안과 진봉의 군대를 격파했다고 합니다. 이후 유비가 직접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일흥대전이 벌어졌을 때 이인은 무연에 주둔하여 유비의 군대와 맞섰으나 총나라 장수 오반과 풍습의 공격을 받고 물러나 자기연에 주둔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유비군이 승세를 타고 계속 진군해와 이인은 자기연에서 물러난 것으로 보이고 나중에 육선에게 대패한 유비가 백제성으로 도망쳤을 때 이인은 유비를 추격하는 군대를 지휘했지만 이 기록을 이후로 더 이상 언급이 되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유비가 죽은 뒤 정사를 통괄하게 된 제갈량이 오나라와 적대하지 않고 오히려 우호를 돈독히 하며 동맹을 맺었기 때문에 대척전선에서 주로 활약했던 이인은 총나라와의 경계지역을 수비하는 것 이외에는 별다른 활약을 할 수 없었으므로 더 이상 기록에 등장하지 않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황초 원년 장해군의 장진, 주촌군의 황화, 서평군의 국연이 반란을 일으켜 양주 지역이 혼란에 빠지자 진서장군 조진은 비여를 보내 이들의 반란을 진압하려 했는데 비여는 이때 처음으로 기록에 등장합니다. 황초 2년 양주 노수호의 이건기척, 치온다 등이 반란을 일으켜 하서 지역이 혼란스러워졌기에 양주자사 장기가 이들을 토벌하려 하였고 이에 조비는 비여 등을 파견해 장기를 돕게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위서의 기록을 보면 진서장군 조진이 여러 장수들을 지휘하여 치온다 등을 격파했다고 나오기 때문에 아마 비여는 단독으로 군을 이끌었다기보다는 조진군 휘하 장수로서 반란을 일으킨 이민족들을 토벌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위략에 따르면 태화 2년 제갈량이 1차 북벌을 시작했을 때 비여는 장합과 함께 가정의 마석을 공격해 격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제갈량이 진창을 포위해 공격했을 때 조진은 비여 등을 파견해 진창성을 지키는 학소를 지원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비여는 제갈량의 북벌을 수차례 막아내는 공을 세웠기에 후장군으로 임명됩니다. 태화 4년 위연이 오일 등과 함께 강중을 통해 침공해왔기에 후장군 비여와 양주자사 곽태는 군을 이끌고 가서 위연의 군대와 전투를 치렀는데 이 전투에서 비여와 곽태는 위연의 군대에게 완전히 박살났다고 합니다. 태화 5년 제갈량이 천수지역을 통해 4차 북벌을 일으켰기에 대장군 사마이가 장합, 비여, 곽태 등을 거느리고 제갈량의 군대를 막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진 춘추에 따르면 사마이와 제갈량은 상교를 두고 한 차례 전투를 치렀는데 곽회, 비여 등이 선봉으로 나서서 제갈량의 군대를 공격했으나 오히려 제갈량에게 격파당했다고 합니다. 이후 비여는 더 이상 기록에 등장하지 않는데
전투 도중에 전사했다는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게다가 관직이 후장군이면 사방장군에 속하는 고위급 장수이기에 촉과의 전투가 계속 이어지는 상황에서 그가 갑자기 사라져버린 것이 의문스럽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기록에 남지 않았을 뿐이지 아마 총나라 군대와의 전투에서 전사하지 않았을까 하고 추측해봅니다. 여무는 형주 남군 출신으로 기록이 거의 남지 않은 인물이라 그가 어떻게 유비의 휘하로 들어갔는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여러 형주 인사들이 유비에게 몸을 위탁할 때 그도 마찬가지로 유비의 밑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여무는 전부터 공로가 있었고 재능도 갖췄으며 쉬지 않고 부지런히 맡은 일을 했기에 총나라 조정에서는 그의 재능을 높이 사서 그를 익주남방에서 이민족들을 다스리며 맹활약을 떨친 마충의 후임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의 위풍과 명성은 마충에 미치지 못했기에 그는 생각보다 그리 뛰어난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는 정치질에는 능했는지 황관 황호가 유선의 지지를 등에 업고 권력을 남용할 때 황호와 협력하고 그의 편을 들었다고 하며 이에 황호는 대장군이었던 강유를 패하고 여무를 그 자리에 앉히려 했다고 합니다. 또한 황호뿐만이 아니라 제갈량의 아들인 제갈점도 여무가 강유를 대신하도록 하는 상소를 올렸기에 여무의 정치 능력이 얼마나 대단했는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양양기에 따르면 여무는 우대장군으로서 파동지역의 군대를 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위나라의 침공으로 수도인 성도가 위험해지자 총나라 조정에서는 여무에게 지원군을 이끌고 오라고 명했고 이에 여무는 자신의 부관이었던 나은에게 2000명의 병사를 주어 영안성을 맡긴 뒤 모든 군대를 이끌고 성도로 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끝으로 여무는 기록에서 완전히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혹자는 여무와 그가 이끌던 총나라 군대가 성도로 진군하던 도중에 이상한 포털로 들어가 이 세계로 가지 않았을까 하는 우스갯소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말 그대로 농담이고 가장 합리적인 추측으로는 성도로 진군하던 도중에 유선이 항복해버렸기에 여무도 그대로 항복했지만 그의 행동이 유의미하지 않았기에 기록에 남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삼국지 인물열전 2.25 여무편 마치겠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